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매번 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한 명과 남편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들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상 좋고 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저희들을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본인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고요. 내가 너네를 부른 것은 말이야. 이젠 네가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봉양해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기본 5억은 들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밥 해줘, 학원 보내줘, 공부시켜줘, 대학 보내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너넨 평생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한테 생활비 좀 올려 받아야겠어서 부른 거야. 지금 드리는 걸로도 부족하세요? 사실 이제 막 우리도 결혼해서 집 대출이며 나갈 돈은 많은데 엄마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엄마의 희생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키운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준다는데 꼭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뭐 본인이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희들의 벌이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를 맞춰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거의 1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월급 230만 원이었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참 이런 부분이 난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적으로 생활비와 철철이 용돈에 선물을 요구하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새아기,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야? 아니 늙은이 혼자 살면서 밥 해먹고 쇼핑하고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200이 우습지, 안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냐? 너무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저희 벌이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 저희도 많이 벌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빼라. 그거 내가 보태준 돈 아니니? 나도 힘들게 해준 집이야. 너희도 힘들어서 나 봉양 못한다면 전셋집 빼. 엄마, 너무하세요. 그거 엄마가 보태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 뭐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요구로 해주신 거라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해주신 전셋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전 순간 할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머님 뜻대로 월 200을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했고 누굴 위해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아들 하나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어머님도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때까지는 어머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응당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네, 내가. 저가댁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엄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뭐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두 분이 돈 벌고 계시는데 뭐 그냥 기념일이나 때 돼서 잘 챙겨드리자. 당신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나중에 엄마 아빠 은퇴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해드리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 엄마도 막상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허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도 쓰게 되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겼고 비록 말뿐이었지만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활비 200만 원만으론 끝나지 않았는데 매번 주말마다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 곧 그 외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도 거의 매일 하셨고 나중에 어머님 생신이 겹쳐 있을 땐 생활비 200에 더불어 생신 선물까지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 뭐하니? 나 샥스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으로 건너와서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평일에 우리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더라. 그게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뭐야. 주말에 너희 다 쉬지? 샥스핀 먹으러 갈 준비하고 와. 주말에 스케줄이 없긴 한데 네, 뭐 알겠어요. 그럼 12시까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집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샥스핀을 먹으러 간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 빌지를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실 좀 얄미웠고 뻔히 벌이가 어떤 줄 알면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런치가 인당 13만 원이나 하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허리띠 졸라 맸는 저에게 정말 한 끼에 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먹으러 가자기에 저희 밥을 사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맞춰주는 것은 진짜 힘들었는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 정말 다리가 찢어지게 겨우겨우 어머님 비위를 맞춰 드렸거든요. 늘 생활비 펑크를 메꾸는 날도 허다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새아기는 오늘 무슨 일 있냐? 밥 잘 먹어놓고 표정이 안 좋다 너. 뚱해가지고.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먹고 너희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데리고 온 건데 내 성의는 무시하고 그런 표정 짓는 거 뭐니?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친구 이번에 아들내한테 샤넬 가방 받았더라.
나도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싶더라.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해줄 수 있지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230만 원 벌어요. 이 월급도 뻔하고요. 근데 어머님 생활비에 그나마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 대출값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각자 보험료까지 진짜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뭐 한두 번 이렇게 고급 음식 대접할 수 있죠. 저 한 끼에 13만 원짜리 먹으려면 정말 눈앞이 벌벌 떨려요, 어머님.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즐기고 산다지만 한 끼에 인당 13만 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돈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이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얘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내가 얘 키우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전도 못 뽑아? 그렇게 불만이면 전세 보태준 금액까지 싹 다 내놔. 남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전셋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며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답답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형편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형편껏 알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리죠. 배려는 무슨? 이 정도도 못 뽑아먹으면 내가 자식을 왜 키웠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배려라니. 참나 너도 웃기는구나. 괜히 우리 아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살면 되고. 어머님 말이 진짜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진짜 화가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도 뒤이어 화가 났어요. 나만 아등바등 사는 느낌에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도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는 줄 알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잖아. 거기서도 가만히 있고. 나도 화나서 그래.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거 알지. 나도 모르겠다. 점점 더 왜 그러시는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다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다 똑같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는 거지. 어머님은 매번 저렇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시잖아. 우리 벌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맨날 물질적인 걸 요구하셔? 속상하다 정말. 엄마 친구분들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더욱 집착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주라. 미안해.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최대한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휘둘리다간 집이 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힘들까봐 본인들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들러 아이도 봐주시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는 둥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과의 거리도 꽤 되는데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2, 3일에 한 번꼴로 미역국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 정말 이런 게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지금까지도 나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애 낳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제 고생 시작이지. 그리고 애 낳았다고 내 생활비 줄이지 마라. 알겠어? 그대로 보내.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을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네 자식한테 해주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 그게 도리고 숙명이지. 돈은 똑같이 붙여라. 뭐 아기 낳아서 형편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낳으라고 했니? 니네가 좋아서 낳은 애기니까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괜히 어렵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어머님, 진짜 할머니 맞긴 맞나요? 남들은 손주 사랑 끝도 없다는데 어쩜 한 번을 안아본다는 말도 없으시고 섭섭해요. 부모가 실컷 안아주는데 나까지 안아줄 필요 있니? 애 손만 타지. 어쨌든 돈은 꼭 밀리지 말고 보내. 신신당부한다. 어머님은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로써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어머님 보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어머님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서운함은 쌓여만 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빠듯했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수당이 나온다곤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는 돈이었고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펑크난 걸 메꿀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애기 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어머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힘든데,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효도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지. 우리 아기 맨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줄 알아? 마트 가서 우리 딸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머님한테 말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겠어. 남편도 이제야 가정의 위기를 느꼈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네 가서 생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고
끝까지 본인 생활비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길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애초에 이럴까봐 신신당부를 한 건데 자식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어려워 봤었고.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좀만 줄일게요. 엄마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 그런 말 하려거든 너희 집으로 돌아가. 분명 말했다. 엄마는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다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대로 집에 가라고 한 뒤 본인 방으로 들어갔고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많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고 저희가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시어머니는 뭐에 또 홀렸는지 본인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는데 이 상황에 차라니요. 나다. 내가 받은 차량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제 제네시스 신형 정도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니? 매번 똥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미안하고 어차피 이거 할부로 하면 괜찮잖아. 나도 아들한테 차 한 대 받아보자. 지금 타는 내 차 팔면서 계약금하고 한 60개월 할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저흰 차 못 바꿔드려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판에 어머님 차 바꿔드리게 생겼어요? 뭐라고?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한테 타서 쓰는 건데. 아주 말 웃기게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못 바꿔준다고? 네, 절대 못 바꿔드려요. 저희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생활비까지 들여가면서 차를 바꿔드려야 하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어머님 돈으로 바꾸실 수 있음 바꾸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끊을게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리 착하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은 남편도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이 없었죠.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엄마 형편에 그 정도 차면 좋은 거죠. 무슨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요? 뭐? 지금 내 주제에 제네시스 타령한다고 너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 주제가 뭐가 어떤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 아니 60개월 할부도 된다구만. 왜 못 해준다는 거야? 그놈의 돈 없다 돈 없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안 서 아주. 엄마 친구들 아들들은 돈 다 잘 버나 보죠.
전 제가 못나서 돈을 못 버니까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거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그것이랑 살더니 아주 너도 그것이랑 비슷해지는구나. 안 된다, 돈 없다, 아주 달고 살아. 그러니까 더 돈이 안 붙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줄줄이 읊어봐. 그래야 네가 차를 뽑아줄래? 내가 아들한테 이런 것도 못 요구하냐? 엄마 진짜 그만해요. 제가 그저 돈으로만 보이죠? 정말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눈 좀 낮추세요. 네? 어이가 없다 정말. 내가 고생한 거 네가 지금 나한테 돈 대주는 거에 비할 것 같아?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남편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시어머니의 제네시스 타령은 멈출 줄 몰랐고 밤낮으로 전화하며 괴롭혔어요.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상황 따지지 않고 무작정 가지려고만 하는지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도 전화로 시달리게 되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고 그래서 결국 전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네시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덥석 차를 뽑아 주었어요. 아유, 이러니까 너무 좋다. 진작 사줬으면 얼마나 좋으니? 괜히 너네랑 얼굴만 붉혔지, 안 그래?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나처럼 고급진 사람한테는 이런 차가 어울려. 내 친구들 불러 드라이브나 해야겠다. 어쨌든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엄마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넨 내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온다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너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정도는 충분히 되잖아. 그렇지 않니? 고맙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차를 받는 날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았고 남편 또한 어머님을 보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흰 서서히 어머님과 연락을 단절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던 제네시스를 뽑아드리고 완전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도 자신을 돈주머니로 보던 본인의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고 했고 남편에게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생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시아버님의 누나, 즉 고모님이 남편을 거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모님에게 남편은 그래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였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 멍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본인에게 고모가 아닌 엄마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부모님을 보니 본인의 어머니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힘이 빠지고 속상했다고 했죠. 나를 걷어준 고모지만 진짜 너무하지? 그래도 진짜 엄마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받아내려고 할지 진짜 몰랐어. 내가 그동안 너무 끌려다녔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진작 너한테 얘기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고모님이신 거야? 아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번 괴롭힐 수가 있어?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끌려다녔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거네. 고모님은 아예 자기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애초에 뽕 뽑을 심정으로 키운 거였어. 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래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어쩐지 이상했어. 애써 우리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고모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 그래도 너한테 얘기 안 한 건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해. 아무래도 그냥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사실이니까. 자기 잘못이 맞긴 해. 진작에 말했어야지. 애초에 얘기해줬으면 나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고 생활비도 보내드렸던 건데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많이 울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났고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연락을 외면한 결과 정확히 2개월 뒤 생활비가 2개월 동안 안 들어온 시모가 아들 집을 안 찾아올 리 만무했죠. 주변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머니들이 얘기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야, 너네 문 안 열어? 돈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 너희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감히 내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누구요? 그 집 보름 전에 이민 갔어요. 거기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이민을 갔다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혀라. 네, 사실 저희는 그 집을 다 뺐어요. 그동안 들인 생활비와 철저히 선불이며 따로 용돈에 그만큼 했으면 전세금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량은 아마 계속 어머님 통장에서 할부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었죠. 처음 살 때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60개월 할부를 어머님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했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생활비 회수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꺼준 게 아니라면 사실상 돌려받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해주신 전세금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지겹도록 끈질긴 인연을 끝내버리려고 잠적한 척 했던 거였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본인에게 돈만 요구하니 도저히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며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저희를 찾아내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와 저희를 찾았죠. 저희 부모님도 기센 시어머니를 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들어놓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돈 양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들을 빼돌려요? 참나. 내가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요? 당장 애들 사는 곳 어딘지 안 되면 나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알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해? 어떻게 그래요? 아유, 사돈. 오죽하면 그 착한 애들이 그랬겠어요. 저도 말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야? 당신이 빼돌렸지? 우리 착한 아들 구슬려서 당신이 우리 아들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른 집 주소 대. 이미는 무슨? 내가 지낼 못 찾아낼 줄 알고? 나 주소 부를 때까지 못 가요. 여기 들어놓으면 그만이야. 당장 주소 대요. 걔네가 이민을 가? 참나, 누구를 속여? 시어머니의 성화에 친정엄마는 결국 경찰까지 동원해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까지 미행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현관문을 부수려고 신용을 하며 문을 열어젖혔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뺨을 날리셨습니다. 정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본인을 키워준 엄마지만 강경하게 내쫓더라고요. 네가 조종했니? 아예 나랑 영 끊고 살자고 네가 조종했어?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 아주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더니 드디어 천륜을 끊으려고 네가 작정을 해?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 빼돌린 죄 가만 안 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보시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당장 그 면상 못 치워요? 나 눈 돌면 진짜 당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당신이란 여자 이제 지긋지긋해.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우리 계산 끝나지 않았나?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며 고가의 선물들 철저히 용돈에 다 그 전세금으로 퉁치자고.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당신도. 나도 이 전세금 못 줘. 전세금 안 내나? 이게 어디서 내 돈을 꿀꺽 하려고 해? 그리고 차값은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생색 내는 거 지겨워. 꼴랑 전세 1억 해주고 매일같이 그 돈으로 돈 타령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당신 비 못 맞춰주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마. 그래, 우리 부모님 대신에 나 키워준 건 고마워요.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 이제 볼 일 없었으면 하니 그 면상 치우라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아주 옛말이 딱이구나. 너 내가 어떻게 거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부모 그리 대고 내가 걷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은혜를 아직 갚아도 모자라다고 알아? 니까짓 게 감히? 나가 당장. 고모고 엄마고 이제 지겨워 정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라고. 아줌마, 당장 나가요.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고소 당하고 싶어? 이제 우리 완전 끝이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받아치기도 전에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저에게 손찌검한 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걸으니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저희 곁만 맴돌 뿐이었어요. 전세금을 받아내려고 이리저리 어머님도 알아보셨지만, 사실상 어머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돈을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올 방법은 없었어요. 전 아예 모른 척했고, 남편이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대쪽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손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차값을 감당 못해 차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푸념을 한다곤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님의 성질과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며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도 손녀 한 번 안아주지 않고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가네요. 본인의 친손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지금은 새 식구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까진 되었는데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돈 타령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살다가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만 같고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나게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에 더 기대가 되며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하진 않지만 이젠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은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니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된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현재는 하루빨리 정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된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친구도 옆에 남자가 있길래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었고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왔는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어느새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대 시절 1,000원짜리 학식도 안 쏘던 짠순이이긴 했었죠.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학식을 쏘긴 했었는데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을 만큼 학교에서 짠순이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뀐 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좋았다고 저와 남편이 먹은 금액을 대신 결제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친구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 몇 번 더 만나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남자분 성격도 좋은 게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혼자 사는 것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원할 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어. 너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대학 시절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돈 씀씀이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데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졸업하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아끼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접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어. 널린 게 남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친구의 인생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살피기 위해 나 자신은 돌볼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대학 시절 때 자유로웠던 그런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선물까지 사놨었다는 말에 그날 남편한테 먼저 사정을 얘기하니 놀러 와도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사온 게임기에 푹 빠져서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는데 친구와 남편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시선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자리를 그만 정리하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걸어 나오자 저를 의식한 친구는 시간을 보더니 많이 늦었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애들 방에 있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데? 술 취했을 때는 항상 입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말실수해서 좋은 관계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학창시절 얘기 들었지? 대학교 때 꽤 이름을 날렸다던데? 나는 처음 들었던 거라 상당히 놀랐다니까. 당신
춤 동아리였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저는 이미 잊고 살았던 과거를 전부 다 털어놨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이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고 술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친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남편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당신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잠이 들었잖아. 내 전화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 아이,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나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나 더 챙겨줘.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밤만 되면 내 전화 안 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던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뭘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짐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뭘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남겼는데 지금 당신은 꼭 하는 행동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지? 나는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앞으로 연락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겨줘.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지만 회사 일에 항상 열심이었던 남편인지라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에 일단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나 지금 임신했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라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거든. 오늘 내가 나온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뭐? 임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새 결혼할 남자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네가 실수를 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게? 이건 뭐야? 이거 너한테 주는 위자료야. 질질 끌지 않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수철 씨 아이 가졌어. 지금 내 뱃속에 수철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수철 씨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거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얼굴 보고 얘기했어. 수철 씨는 나랑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 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것뿐이야. 네가 친구고 예정을 생각해서 봉투 안에 5억 넣어놨어. 그 정도면 위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 뭐라고? 그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뱃속에 지금 우리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래켜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둘이 언제부터였는데? 설마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부터였던 거야?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둘 따로 만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던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무언가 내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슬쩍 발밑을 봤는데 처음에는 수철 씨가 너한테 장난치려는 걸 실수로 내 발을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수철 씨를 슬쩍 쳐다봤는데 일부러 나를 의식하는 듯 건드는 것 같길래 좀 당황스러웠었거든. 그날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긴장감과 느낌이 싫지 않았던 나는 수철 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따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금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수철 씨가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연히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정이고 절대로 수철 씨와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다 보니 수철 씨는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내 친구이지만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5억이면 그 사람 것까지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너는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오죽 미안했으면 게임기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갔겠어?
네가 아이들 재우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벌써 할 거 다 하고 있었어.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감정 조절하느라 힘들었었지만,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 수철 씨 보내줘. 나 정말 수철 씨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 결혼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수철 씨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 모든 걸 걸고 수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고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준 5억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한테 받는 위자료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각서 써.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번 다시 너랑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받은 배신감도 엄청 크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거든.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어쩌겠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영상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해줘. 그럼 깔끔하게 그 사람과 도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게. 저는 친구한테 모든 증거물들을 받아내었고 남편을 보내주는 대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해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려는 걸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지만 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자 시부모님께서도 뒤따라 오셔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심각해진 제 얼굴에 시모가 한마디 하셨죠. 왜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2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까지 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거지. 아유,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사고를 쳤네요. 전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 친구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벌써 친구 뱃속에
새끼까지 쳐버렸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언제 이혼할지 몰라 준비해뒀던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뭐라고? 수철이가 지금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작인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여보, 지금 당장 수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나 봐라. 당신도 그놈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무덤덤하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양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바람 피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일을 저지르냐고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어 대셨습니다. 시부는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분은 없을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윤미 씨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갈 길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당신은 내 친구 윤미 인생까지 망쳤어. 걔도 처신을 잘못했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식의 삶이 행복한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불행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번에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왔던 건데 당신이 또다시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퍽이나 그러겠다. 당신은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겠지. 나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살아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가 당신이랑 살면 걔는 아마 버티지도 못할걸? 이미 엎어졌고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끝내야 할 거야. 저번에 바람 피웠을 때 작성했던 각서 기억나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같이 만들었잖아.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했던 모든 내용 전부 다 들어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거니까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몸만 나가. 어떻게 할 거야? 소송으로 갈래? 아니면 당장 이혼할래? 남편은 집에서 윤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소식 들려줘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선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상황이라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제 친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버렸고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었어요.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과거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기길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연결을 수락했고 상간녀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너는 올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게 너잖아. 꼭 축하받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는 거지?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야? 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얻은 사랑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 그런데 네가 모든 걸 해결해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거기에다가 돈까지 지어줬잖아? 네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너무 형편없다. 그 사람 바람둥이야.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철 씨는 나 말고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수철 씨 뺏어가서 배 아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데. 결혼식 오지 못한다고? 그래도 대학 동기들 다 초대해서 너한테도 연락한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잘 지내라. 제가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저를 초대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상간녀와 전 남편과는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지역으로 옮긴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려고 동해바다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길거리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채를 잡은 뒤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새 또 병이 도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난 듯 보였어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차에까지 들려왔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나도 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 여자 누구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깨겠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겠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줬다니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왔는데 나 불편하게 만들면 알아서 해. 차라리 땅만 보고 걸어 다녀. 당신은 그 눈이 문제야. 다른 여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꼬실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쓸데없이 남의 가정 건드려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제가 봤을 때 전 남편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조만간 서로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끊지 못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무심코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변화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 헤어졌던 아빠를 최근에서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엄마와 제가 많이 힘들 때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내셔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있었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완벽한 건 없듯이 저희 가족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가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어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얻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엄마와 저는 긴장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엄마는 저를 급하게 방으로 들여보냈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건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바르게 살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이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한 거야? 원래 당신처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마누라가 집에서 두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놀고 싶니?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나랑 비교를 해? 나는 비즈니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한 거잖아. 그래서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호텔 가는 것도 용서가 된다는 거야? 시작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우리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딸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 알겠어? 나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이번 달 안으로 이혼 안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싸운다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저를 대하시는 게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었고 결국엔 엄마도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게 버티기 힘드셨는지 이혼을 택하고 마셨습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울며 불며 다리 잡고 애원했지만 저에게는 눈빛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고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죠. 곽서방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너까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꾹 눌러 참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똑같이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어쩔 때는 집에까지 다른 여자를 데려온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동안 참고 있은 줄 아세요? 전부 다 엄마 몸상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에 엄마 암치료비 어떻게 충당해요? 그 사람은 엄마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당연히 엄마만 아니었어도 바로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엄마 치료비는 누가 대줘요? 그렇다고 곽서방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가져? 조금만 더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정이 친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어? 그이가 손을 쓴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의 개인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 찾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꼭 닫고 있었다고요.
제가 어쩌다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매일 제 눈에 눈물만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준 거라고요. 엄마는 절대 민정이한테 이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아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너무 클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절대 입 밖으로 뱉지 마세요.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외할머니와 엄마는 충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이불을 덮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빠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어렸던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받게 하셨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엄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냐며 물어보는 질문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제가 알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친아빠를 찾아주겠다며 일과 가정까지 살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않고 학교 공부가 끝이 나면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도 하면서 외할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난해진 삶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행복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채워줬을지 몰라도 가정 불화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이혼을 하신 뒤로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 돼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친아빠가 돌아와 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가시더니 결국엔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중에 좋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몸이 아프셔서 슬픈 기억들도 함께 공존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뒤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고생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똘똘 뭉쳤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도 그만큼 연세가 드셔서 머리도 하얗게 변하셨네요. 민정아, 너도 이제 짝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옆에서 살 거니? 간다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옆에 있는데 요양원에는 왜 들어가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것보다 민정이 네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앞도 안 보이는 엄마 수발 드느라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지 못하잖아. 오토바이 사고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이럴 때 너희 아빠라도 옆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못한 게 내 평생 한이다. 그래도 엄마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민정이 아빠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그만 찾자고 했잖아요. 괜히 무리하셨다가 이 꼴이 뭐예요?
앞으로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제 아빠 찾는 거에 그만 미련 버리세요.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아빠를 찾기 위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났어요. 아빠 찾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시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었는데 하필 오토바이가 오는 걸 확인하고 피하려는데 현기증이 오면서 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엄마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는 불행이 오고 마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앞을 볼 수 없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나 되었고 제 나이는 30살에 접어들었었죠. 그리고 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정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이런 가정 환경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있는 집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저희 집안이 정상적이었다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설득에도 고개를 저었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시모가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알게 된 이후 저를 만나길 원하셨네요.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나도 승민이한테 대충 얘기 듣고 당연히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뒤에서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우리 아들이 그쪽을 워낙 사랑하고 있는지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부르게 됐네요. 민정 씨라고 했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민정 씨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늘진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매일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둘의 결혼을 내가 허락하게 된다면 생각은 있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아들의 행복만 바라기 때문에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정 씨도 내 아들과의 결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죠? 시모는 당신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우셨는지 직접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만나게 됐지만 저희 집안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려는 모습에 제가 걱정하고 있던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걸 느꼈고 정신적으로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면서 저는 결국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네요. 결혼 이후에도 정말 잘하겠다던 남편은 저를 실망시켜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결혼 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의 불만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댁에 찾아뵙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홀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제 아들이 매일 옆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좋아지셨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소홀해지면 되겠어요? 이런 건 중간에서 사부인이 균형을 잘 잡아 주셨어야죠.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것들까지 전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 딸에게 주의를 줄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얘 세아가,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었지. 사부인께서 앞이 안 보이셔서 따로 살림 차리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사부인 댁에 들어가는 거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그럼 너도 큰 결정한 시애미한테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잘하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 없다는 말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거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이왕 온 김에 저녁 먹고 갈 테니까 밥상 좀 차려보거라. 설마 그냥 집에 돌려보낼 건 아니지?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주말에 찾아뵙지 못했을 땐 평일에 남편과 함께 외식이라도 같이 하려고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런 건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시며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드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시모는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줬고 남편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허락해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상받길 원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이 시모의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갔었죠. 항상 돈을 갈취하실 때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수발 들고 있다는 걸 강조하셨고 남편의 노동값을 시모가 대신 보상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저희 집안에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보였고 도움받는 일도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제 선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전부 알아주지 않으시고 되레 더 많은 것들을 바라시는 시모에게 저도 서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더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하시는 모습 때문에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밥상을 차리려다 보니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저를 바라보시는 시모의 눈빛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우셨어요. 그렇게 겨우 시모 앞에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식탁에 앉으시더니 반찬들을 쓱 한번 훑어보시곤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왜 가까이 오라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모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 별이 번쩍일 정도로 시모의 손으로 제 뺨을 올려 붙이셨고 너무 놀라 볼을 어루만지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이없는 말을 뱉으셨네요. 너 나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인다. 시애미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어디서 쌍스럽게 겉절이를 산 위에 올려? 시애미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포기김치밖에 안 먹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듯 겉절이를 상 위에 올려? 너 지금 이 태도 무슨 뜻이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딱 봐도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싫어서 억지로 준비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어? 이러려고 내 아들을 너한테 장가 보냈는지 알아? 이딴 맛도 없는 겉절이는 너는 실컷 먹거라.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겉절이가 담겨있는 그릇을 들어서 제 얼굴에 부은 뒤 사정없이 문대셨어요. 갑작스러운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매운 고춧가루가 전부 다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자 앞이 안 보이시는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시모가 날로 더듬거리시며 가까이 오시더니 엄마가 시모의 손을 잡는 순간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냐며 엄마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네요. 엄마가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그대로 넘어지시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시면서 정신을 잃으셨고 머리에선 혈흔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급하게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머리에 상처가 깊지 않아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고비는 넘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시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제 손을 잡으시며 입을 여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귀는 열려 있다. 나는 민정이 네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엄마를 그만 놓아줬으면 한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서로가 편한 거야. 지금 봐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엄마 하나 돌보겠다고 너희들 개인 시간도 없고 사부인 눈치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안 받겠니?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당신 탓이라며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이런 생활은 모두에게 불행이라며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많이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는다면 남편도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했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어요. 시모도 자신의 잘못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었지만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다시 예전의 성격을 보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결국 화가 잔뜩 나신 상태로 저를 시댁에 부르셨어요. 네가 움직여야 내 아들도 우리 집에 마음 편히 올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제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난리 치셔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제가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이가 하도 부탁해서 법적인 절차 안 밟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구속 절차 밟고 싶었다고요. 그이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서 봐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으시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놀란 상황이었고 시모의 얼굴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인터폰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인 말소리가 들려왔고 시모는 당황한 듯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렇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집 문턱을 밟는 순간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에서 시모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민정이 아빠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35년 만에 보게 된 아빠의 모습이 남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아빠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너희 집안은 쌍으로 나를 놀래키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빠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사부인과 똑같이 장님이잖아.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너희 아빠 맞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어떻게 왔겠어? 당연히 너희 엄마가 여기 주소를 알려줘서 온 거지. 여기 오기 전에 엄마한테 통화했었잖아. 그 옆에 내가 있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렸단다.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루빨리 너 앞에 나타났어야 했는데 보다시피 내 모습이 이래서 너에게 짐이 될까봐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너희 엄마 이름을 듣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너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희 엄마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을 전부 다 설명했지. 그리고 지금 민정이 네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여기에서 나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마라. 아빠가 뒤에서 너를 지켜주마. 이제 그 누구도 민정이 너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박 기사, 민정이한테 준비된 서류 좀 건네주게.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아빠라는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 옆에 있던 박 기사라는 분께서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 제 손에 들고 있던 걸 전부 다 떨어뜨리게 되었고, 시모도 사진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셨네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들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옆에서 남편과 한 여자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대신 알려주셨죠. 시모는 남편을 깨워 다른 여자를 계속 옆에 붙여주었고, 남편은 사진 속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악행이 확인됐으니 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함께 돌아가자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그동안 너무 힘이 들었던 세월들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상대로 아빠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저와 함께 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지쳤다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들어봤자 제 마음만 아플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기사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엄마와 눈이 맞았던 건 그만큼 친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악행이 너무 심해 몇 번 위로를 해줬었는데 너무 마음이 착하고 이대로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몰래 만남을 이어왔었다며 몰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살다가 모든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친아빠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셨어요. 끔찍한 사고로 실명이 되신 아빠는 모든 걸 잃게 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시다가 봉사활동을 나왔던 한 여자분이 아빠의 곁을 보살펴 주게 되면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오시다가 5년 전에 아빠와 결혼하셨던 아내분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신 거였어요. 그렇게 35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지만 아빠는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컸는지 볼 수 없다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시는데 아빠도 앞을 볼 수 없으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빠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와 아빠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모가 소개해준 여자가 도망쳤다고 하네요. 남편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를 잃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저 몰래 이중적인 행동들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뻔뻔함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오열을 하다가 돌아갔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걱정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앞을 못 보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빠의 자식들이 저를 달갑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도 뺏어갈까봐 경계를 하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삶을 처리해 나가고 저희 부모님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언제나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답변 기다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